자, 법원에 보안 직원이 김명수 대법관을 비판할 정도로 이 정권은 방향을 상실했어요. 민정수석이 지금 문 정권이 자기를 도외시한 채 밑에 있는 민정비서관과 법무장관이 이번에 검사장 인사를 해버리면서 자기를 연미하겠다고 지금 사표를 냈고, 청와대 상황실장이 백신 부분 등을 지휘해온 운동권 의료인 출신이죠. 이진석이요. 자, 울산 선거 등으로 수사 대상인데 지금 사표를 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의 개혁이라는 부분이 우스갯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심지어 문 정권의 검찰개혁 방안을 위반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검찰 파쇼 피하려다가 경찰 파쇼를 만들었다라고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개혁이 고무줄 잣대고 정치적 편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명분을 잃어버려서 국민 공감을 못 얻고 있어 역풍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투가면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대깨문들이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문재인 보유국이 몇 년 뒤에는 아마 문재인을 보유했다라는 사실이 국가적 치욕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 언론이 신뢰도 꼴찌라고 이렇게 비판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언론 두들겨 잡으려고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성향이 다른 뉴스 매체, 그리고 자기들을 비판하는 유튜버 등에 대해서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두들겨 맞겠다 하는데, 그러기 전에 정치인들의 거짓말부터 막는 게 급선무 아니냐. 백신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엄청난 실책을 저질러 놓고, 그래서 세계의 그럴싸한 나라들은 다 백신 접종이 대중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걸 확보하지 못하고 셀트리온 치료제니 국산 백신 주권이니 운운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혼선을 자초하면서 당 정청이 나서서 전부 거짓말과 변명을 하고 있어요. 야당에서 접종 지연을 비판하자 김태년이는 작년 12월 21일 날 뭐라 했는가 하면, 안면 마비 등 각종 부작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 천천히 맞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노영민 이 비서실장은 작년 12월 27일 내년 2월에 고령자 대상 접종이 시작될 거다. 자, 이 말도 틀렸잖아요. 정세균이는 21년 1월 30일 날, 지난달 1월 30일 날 이러면 2월 중순에 화이자 6만 명분이 온다 했는데 이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권이 그래도 하는 일마다 전부 부정직하죠. 사소한 것부터요. 심지어 4대강의 보호 수지를 3년 동안 모니터링 해놓고 결과는 감춘 채 보호 해체를 의결했다는 거예요. 해체를 의결해놓고는 실제로 또 해체할 생각도 없는 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지금 이 정권이 정권 스스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가짜 뉴스 생산범으로 몰면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한 문 정권의 검찰 개혁을 설계한 김인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검찰 파쇼 피하려다 경찰 파쇼 초래할 수 있다고 3월 초에 출판 예정인 책 김인혜의 경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2011년에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문재인과 함께 공동 출간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의 토대를 갖다가 제공한 인물로 손꼽히는데, 현 정부의 개혁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중국 작가 루신의 말을 인용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물에 빠진 개, 즉 검찰이 주인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패야 했던 게 아닐까라고 이전 책에서 언급했어요. 그런데 이번 책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검찰 파쇼 대신에 경찰 파쇼 출현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경찰에 이관될 거기 때문에 경찰 권한이 늘어났는데, 검찰의 힘을 빼는 데만 신경을 쓰다 경찰에 지나치게 힘을 몰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라 한 기간에 지나친 힘이 쏠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그 기간 동안 국민의 자유, 인권, 안전, 평화는 위태로워진다면서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는 가장 약한 형태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거쳐서 매우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 없이 국가수사본부를 구성한 것은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을 하나 더 만든 꼴이다. G라인에 혼선이 생길 것이다. 즉 경찰 국가를 지향한다는 거죠. 경찰이 앞에 나서서 설치면서 국민을 위협하는 경찰 국가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민혜 교수와 같이 검찰 경찰 개혁을 추진했다가 청와대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고 또 박상기는 법무장관이 되고 김부겸은 행안부 장관이 됐습니다. 이들은 검찰 개혁 중에 핵심 과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경찰 개혁 중에 핵심 과제가 자치경찰제다. 그걸 동시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정부는 검찰 개혁만 치중하며 이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권이 후안무치하게 하는 짓거리마다 전부 국민을 속이면서 이제 독재 국가로 가기 위한 ABCD를 하나씩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국민들의 의식은 이 정권의 독재에 대해서는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독재는 왜 이루어지냐? 솔직히 국민의 수준이 저지르기 때문에 독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독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깜빵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깜빵 안 가려고 그러는 근본적인 이유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도 많이 해먹은 거죠. 밤에 자다가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자살하거나 깜빵 가서 한 30년, 40년 선고받고 추운데 발발 떨면서 살다가 골병 들어 죽지 않을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지.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눈만 뜨면 검찰개혁에 경찰에 힘 실어줘부터 판사들 바짝 좋아, 공수처 만들어,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맨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독재자가 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 그 독재가 장기간 지속되어서 끌고 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현대의 SNS나 미디어 등이 이 정보를 갖다가 전달시키는 방식이 과거보다는 훨씬 뛰어나요. 이것이 어느 수준에서는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문의 잘한다라고 SNS를 통해서 막 조작하고 공작합니다. 드루킹처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그런 부분을 바라볼 수 있지만은 시간이 조금만 경과하면 어느 타이밍에서 대중들이 각성 또한 SNS를 통해서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황장수 유튜버가 초반에 굉장히 무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문정권이 들어서고 다들 방향을 상실했을 때 급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정권이 정신을 차리고 탄압을 하니까 갈수록 쪼그라들었죠. 그렇지만은 어느 시점에 전부 황장수 유튜버와 혁명21 정당을 찾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문재인의 독재에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문재인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은 그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재명이가 문가리 가랑이 밑을 기어도 문가리 앞에서 한번 죽다 살아나서 머리를 조아려도 문가리는 이재명이 되는 순간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야당하고 딜 쳐가지고 이원 집정부제로 가는 게 문가리가 더 살아남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래 볼 겁니다. 자, 근데 최근 조사에서요, 이재명이가 28.6 내지 27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추 28, 27이 나오고 있어요. 이낙연이는 10에서 14%까지 나오고 있고 윤석열은 9에서 13.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윤석열이 지금 문을 정식으로 들이받고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 해체에 대해 싸우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대선 후보 대열에서 사라질 거다. 본인이 제가 볼 때 권력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독주고 이낙연은 점점 더 떨어질 거고 호남이 이제 이재명을 미는 이런 현상도 생길 건데 최근에 임종석 그리고 이낙연 등이 이재명을 패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지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옆으로 조금씩 이래 이제 지지도 모이고 있는데, 문제는 진짜 친문은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대선 경선을 연기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친문이 현재 대선 전 180일 전에 선출한다. 그럼 6개월 전에 선출하는 거죠. 그러면 3월 달이 대선이니까 9월 달까지 후보 선출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11월 달, 그러니까 대선 넉 달 전까지 미루자, 2달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집단 면역을 명분으로 해서요.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대선 후보 경선하겠냐? 전당대회 치를 수 없다. 흥행 측면에서 야당과 비슷한 시기에 뒤로 미뤄서 하자. 실제 이러는 이유는 김경수가 자기 주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김경수가 4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걸 김경수를 띄우려면 최대한 뒤로 미뤄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좀 뜸을 들여서 띄워야지 바로 띄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군데서는 4월 재보선이 끝나면 그 이후에 제3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뉴페이스를 친문이 찾아서 띄운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를 띄우자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건 그냥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김경수 띄우기가 아니라 다른 자를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젊은 뉴페이스를 찾아가지고 띄우기 위해 여권 일부가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문가리는 이재명한테 자신이 독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호환이 두려워서인데, 호환이 두려운 자가 이재명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넘겨준다,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아마 친문들은 열심히 새로운 뉴페이스 친문 대선 후보를 찾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대선 경선을 연기하겠다라는 것은 뉴페이스를 찾아서 띄울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